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인터폴이라고 그러죠. 이 인터폴 총재 신분으로 중국에 출장 갔다가 실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중국 당국에 의해서 뇌물 혐의로 체포된 것이 밝혀졌습니다만은 멍홍웨이라고 있습니다. 이 멍홍웨이의 부인이 지난 18일 프랑스 망명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멍홍웨이의 부인은 그레이스 멍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남편의 뇌물수수 사건이 조작되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 차이가 형사범죄로 둔갑한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남편이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숙청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때는 몸을 담았던 중국 정부는 나와 나의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 출신인 멍홍웨이는 2016년 11월에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터폴 총재에 선출됐죠. 그는 임기 중이던 2018년 9월 25일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에 자택을 나간 뒤에 갑자기 연락이 다 두절됐습니다. 실종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중국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에 체포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4년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인터폴 총재직을 사임한 그는 지난해 1월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중국 법원은 그가 2005년에서 2017년 공안부 당위원과 부부장, 해경국 국장 등을 지내면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1,446만 위안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멍홍웨이의 급작스러운 체포와 실종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배경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멍홍웨이는 2014년 부패 혐의로 낙마 수감되었던 저윤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발탁했던 인물입니다. 또 저윤캉이 시진핑의 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사전에 숙청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런 분석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멍홍웨이가 장점인 계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 내의 시진핑의 반대편에 있는 이런 유력 인물의 제거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이 멍홍웨이 부인인 그레이스 멍은 남편이 체포되자 2019년 5월 신변 위협을 이유로 해가지고 쌍둥이 아들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을 해가지고 지금도 프랑스 경찰로부터 24시간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멍은 이날 잠적을 끝내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것처럼 나는 지난 3년간 중국 당국이라는 괴물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에 알릴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멍은 2018년 남편이 베이징 출장을 떠났을 당시 내 전화를 기다려 하는 문자를 보냈고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또 4분 뒤에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당시 공안부 사무실에서 이런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위험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레이스 멍은 현재 남편의 신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남편이 체포된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그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아이들은 지금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하며 뛰어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는 이 사건은 조작됐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범죄로 둔갑한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또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자신의 할아버지는 개인사업 자산을 몰수당했고 노동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했다는 가족사도 전하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 중국이 많은 가정이 나와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스는 더불어서 오늘날 중국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부패는 만연돼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본명이 가오거인 이 그레이스는 중국 정부 요원들이 자신과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 일컫지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도 강조를 하고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에 잘못 보이면 어느샌가 모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고 중국의 민낯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중국 내에서 최고의 스타이자 유명인들인 마윈이라든지 판빙빙이라든지 자오류웨이라든지 펑샤이 모두 한때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의 실종 사건들이 이번 펑샤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 인터폴 총재였던 멍웨이의 부인의 인터뷰까지 겹치면서 중국이란 나라의 속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펑샤이부터 한번 볼까요?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와 연관돼 가지고 곤욕을 치른 펑샤이 사태는 이미 우리 신문도 자세히 분석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마저도 흔들거릴 정도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랴부랴 펑샤이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간에 30분간 영상통화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일단 살아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스포츠계는 그렇다고 펑샤이가 정말로 온전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펑샤이의 SNS 계정은 닫혀 있고요. 중국 내에서 관련 기사들도 전혀 검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자 프로테니스 WTA 투어 대변인은 펑샤이가 이 마흐 위원장과 영상통화를 했지만 안전하다고 믿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마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금은 네덜란드 등을 방문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도 한때 실종 상태를 유지한 적이 있었죠. 지난해 10월 공개석상에서 당국의 정책을 비판한 다음에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마윈의 동태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된 거죠. 그러자 심지어 실종설을 넘어가지고 사망설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후에 3개월이 지나서야 화상연설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로부터 넉 달 후에야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 가까이 사라졌던 마윈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마윈이 홍콩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이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전해졌죠.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마윈의 행적을 보도한 것도 그동안 일고 있었던 실종설에 이어서 출국 금지설까지 퍼지고 있었는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빙빙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또 다른 실종 사건으로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 판빙빙 사건인데요. 그는 2018년 이중 계약에 의한 탈세 파문 이후에 갑자기 또 실종됐습니다. 심지어 그의 탈세를 폭로했던 추잉위안 전 CCTV 토크쇼 사회자도 실종설에 휘말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판빙빙에 대한 탈세가 폭로된 후에 중국 세무당국이 그를 체포해서 조사를 했고 결국 판빙빙에 대해서 8억 8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판빙빙이 실종 이후에 얼굴을 드러낸 것은 거의 8개월 만이었습니다. 역시 그동안 행적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자오웨이의 실종에 대해서 볼까요? 지난 8월 말에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이 자오웨이에 대한 SNS 검색이 중단되면서 실종됐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실종 소식이 돌던 바로 그때 이 자오웨이가 출연했던 드라마 황제의 딸, 그리고 영화 적벽대전 등의 작품 검색 차단, 그리고 영상을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오이는 아직도 구체적인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해외로 미리 도피해가지고 지금은 프랑스 남부의 유명 와인 산지인 보르도 공항에 있다. 그쪽에 도착했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입니다. 종교적 인물들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전복 혐의를 씌우면서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입니다. 그런데 1995년 달라이라마가 6살 소년을 티베트 불교 2인자인 판첸라마로 점 찍었습니다. 티베트 전통에 따라서 환생한 판첸라마를 찾은 겁니다. 자, 문제는 달라이라마가 점 찍었던 그 소년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겁니다. 달라이라마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당국이 어디론가 데려가 버린 겁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최연소 정치범으로 부르면서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20년이나 지나서 2015년이죠. 티베트 자치구 설립 50주년 맞아서 중국의 관영 매체는 느닷없이 그 소년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때문에 그 소년이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달라이라마 핑계를 댔습니다. 자,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실종도 잇따르고 있죠. 중국 당국에 찍히면 한마디로 그 신변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중국 내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수많은 예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한때는 중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안팡보험, 또 푸신그룹, 밍텐그룹 이런 대기업 총수들도 실종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 상층부의 인물도 실종됩니다. 2019년 권력에서 멀어진 리위 이안치아오 전 국가부주석도 실종된 후에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발원지 우한 실태를 전했던 시민기자도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최근 600여일 만에 야인 모습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들의 실종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국은 지금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구속과 실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무려 250여 명의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이 무더기로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왕시한장 변호사는 1000일 넘게 행방불명됐다가 비공개 재판을 받고 지난해에서야 추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콩에서 시진핑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책을 출판하려던 5명도 홍콩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랬다가 100여일 만에 뜬금없이 중국에서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으로 데려가 버린 거죠. 실종을 경험한 반칙 인사들은 검은 커튼이 드러워진 방에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영변 보는 것조차 감시당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스스로 제2의 마오쩌둥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사회는 이미 마오쩌둥이 행했던 바로 그 2021년판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요커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회기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요커는 당시 시진핑의 문화대혁명 회기는 한마디로 국가 이미지보다 중국 내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내외의 이미지보다는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누구라도 인신을 구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공산당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들의 실종 사태는 결국 찍히면 사라진다는 공포 통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담아서 한 미군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실종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